여러분, 집값 조정에 대한 신호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거래 절벽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유의적이냐, 여기에는 좀 물음표가 달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집값이 조정된다는 지표가 한 개도 아니고 여럿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지표가 한 번 나와서 떨어져야 되는데요, 조정지표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값이 진짜 조정된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4월 기준 서울 미분양 가구 수입니다. 서울에서요. 집값이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미분양 가구 수가 물론 작은 규모고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380가구가 지금 미분양 나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380가구라는 숫자는 2월달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배수고요. 3월달 대비하더라도 여러분 2배가 늘었습니다. 4월에 360가구래요. 60가구. 60가구라는 것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죠? 오타가. 여러분들 380가구가 아니고요. 380가구가 아니고요. 이게 360가구입니다. 360가구.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60가구입니다. 이 360가구라는 가구 수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3월에 대비해서는 2배고요. 4월에 대비해서도 거의 7배가 넘습니다. 2월에 대비하면 4월이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요. 모두가 로또 하면서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변 시세보다도 70%에서 80%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2021년 4월만 하더라도 76가구. 그래서 9월에는 55가구로 좀 떨어졌습니다. 12월에는 54가구.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47가구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100가구, 200가구, 300가구, 400가구를 가지고 집값 조정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의미하자. 그러니까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봐야 됩니다. 또한 말입니다. 여러분 연초 대비해서 아파트 매물 증가율을 보세요. 서울은요 36.8%나 늘어납니다. 인천은 52.8%, 경기도 40%고요. 부산도 32.6%, 대구는 22%, 세종은 16.1%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금 마련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어떤 시기든 집값에 대한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비싸다는 것은 이제 급하게 되면 더 내려서 판단 말입니다. 그죠? 더 내려서. 그럼 집값이 내려가는 요소가 되는 거죠. 내가 자금 마련을 못한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수요가 더 늘수록 늘게끔 대출을 해준다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죠.
어쨌든 수요가 준다는 것, 이것은 집값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소예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자금 마련이 안 돼서 자꾸 수요가 줄면 집값은 더 떨어진다. 이것은 집값 조정이 곧 온다는 말에 여기에는 뭐 물음표가 안 달립니다. 그만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은 적어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은 많은데 거래량은 적다. 거래량은 5월에 현재까지는요 884건입니다. 물론 이제 5월이니까 이게 집값 신고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6월이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1000건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000건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2021년 7월에 4680건보다는 적어도 말입니다. 4분의 1 토막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그러면 결국은 말입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여기서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고 싶고 하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거래가 절벽이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매물이 많이 쌓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020년 8월 2일에 62,606가구 이렇게 매물이 쌓였었습니다. 지금 5월 29일 현재입니다. 61,866가구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 사실이죠. 예,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많이 낮춰졌잖아요. 가산세 같은 경우 말입니다. 2주택자에 20%가 붙어있던 거 없애버렸고요. 3주택자에게 30%가 붙어있던 거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물은 나오는데 시장은 받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지표를 볼까요, 여러분? 시도별 아파트값 하락률입니다. 예. 물론 세종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연초 대비해서 3.60% 빠졌다. 대구도 2.53%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서울도 경기도 인천도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연초 대비해 보니까. 예. 인천은 0.19%가 빠졌고요. 경기도 0.34% 많이 빠졌습니다. 서울은 0.1%가 빠졌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게 크게 유의미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0.01%가 빠졌다는 사실은요. 시장에 변화가 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정중동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정중동이지만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 정중동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잔잔하게 박스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잔잔하게 박스권으로 가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읽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지만 게다가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유의미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좀 물음표가 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조짐은요. 뭔가 잔잔한 흐름 속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나 뉴질랜드가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 40% 폭등하던 캐나다나 뉴질랜드 집값이 지금은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1, 2%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4% 15%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이 무섭다는 이야기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경고가 시장에 먹힌 듯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돈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캐나다의 집값은 중국인들이 올리고 뉴질랜드의 집값도 중국인들이 올렸는데 이들이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결국은 경기까지도 좀 나빠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중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세계 경제의 경기가 나빠지고 이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리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요. 금리 올리기 때문에 게다가 대출 규제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물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공급이 그만큼 딸리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 이렇게 장담하긴 좀 힘들지만 조짐은 보인다. 그 말씀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